We wish you a merry 불장, we wish you a merry 불장, we wish you a merry 불장. 여기까지. 여러분, 제가 유일하게 못하는 게 있다면 바로 노래입니다. 괜찮아요. 사람은 잘하는 게 하나씩만 있으면 된다. 그쵸? 벌써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가 왔어요, 여러분.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때 오늘의 코인에서 이렇게 산타복을 입고 인사를 드렸었는데 유치원 때도 안 입던 산타복을 방송을 하는 덕분에 매년 입고 있습니다. 주책이에요. 그쵸? 자, 올해 제가 산타 랠리는 기대하지 않더라도 연말까지 아주 작은 선물 하나만 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올해 제가 엄마 아빠 말을 정말 잘 들었거든요. 자, 이번 주 시장 분위기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또 미증시에서 GDP가 4.3%로 예상보다 좋게 나왔죠. 그리고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추가 관세를 18개월 보류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엔비디아 중심으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그래도 여전히 우리 크립토 시장은 힘이 없어요. 시가총액도 전일 대비 1% 밀렸고요. 그래도 공포 탐욕 점수가 지난주 25점에서 2점가량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도 이 점수가 최소한 40점까지는 넘어와줘야 우리가 중립 단계로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시장의 점유율,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좀 빠져줘야 하는데 어제보다 0.45% 오르면서 59%를 차지하고 있어요. 연중 최저치가 55%인데 세상에나 그게 올해 1월이더라고요. 도미넌스만 보더라도 올해 한 번도 알트코인 불장은 오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제가 코인마켓캡에 들어가 보시면 시총 100개 종목의 RSI 상대 강도 지수가 한눈에 보는 차트가 있어서 들고 왔거든요. RSI는 지금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혹은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를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자, 숫자는 0부터 100까지 있죠. 70 이상으로 우리가 넘어오면은 그 종목이 과열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30 이하면 많이 떨어진 상태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많이 팔려고 하고 있구나. 과매도 구간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각 종목별로 이렇게 점이 땡땡땡 찍혀 있어서 한눈에 보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지금 전체 평균 암호화폐 RSI 상대 강도 지수는 46.87 중립 구간이에요. 자, 연말이 다가오면서 기업들이 연말 정산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암호화폐 시장 관련한 기업들과 기관들도 뭐 내년 전망치와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올해 또 마무리를 하면서 한 주간의 우리 암호화폐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에게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비트마인입니다. 이더리움을 세상에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기업이죠. 이번에 톰리 회장이 26년도 크립토 시장에 대한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내년 상반기에 큰 조정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비트코인은 6만 달러대, 이더리움은 1,800에서 2,000달러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더리움이 지금 가격에서 30% 이상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자, 하지만 그 조정 구간에서도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그나마 강할 가능성이 높다. 뭐 MSTR처럼 구조적인 리스크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비트마인도 이더리움 공급량의 3% 이상을 들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리스크가 아닌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언제는 내년 초까지 올타임 하이가 온다라고 하더니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전망을 바꾸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지난주에 비트마인은 이더리움을 98,852개 추가 매수했고요. 보유량이 40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자, 두 번째 기관 이슈는 바로 MSTR이죠. 자, 지난주에 이런 기사가 계속해서 났어요. 이걸로 우리 구독자분 한 분이 DM도 왔습니다. 마이클 세일러 앞으로 비트코인 안 산다면서요? 기사를 보면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의 매수를 멈췄다. 꼭 앞으로 매수를 멈추겠다라고 발표한 것처럼 기사가 자극적으로 났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스트레티지의 하반기 누적 매수표를 한번 캡처해 왔어요. 자, 하반기 7월부터 20번의 매수를 했습니다. 총 67,200개가 넘는 매수 물량을 사 모았는데 거의 매주 정기 매수, 누적식 매수를 보였죠. 근데 이 표를 저희가 자세히 뜯어보면요. 도리어 8월 중반부터 11월 초까지는 정말 조심스럽게 매수했어요. 매수 물량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었거든요. 뭐 220개, 168개, 뭐 390개 이렇게 100단위의 매수대가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와 지지난주는 몇 개 샀게 해요? 10,000개 이상씩 매수했어요. 자, 그러니까 8월부터 16번 동안 매수한 물량보다 지난 2주 동안 매수한 물량이 더 많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날짜로 본다면 연달아 2만 개를 사고 나서 9일 정도만 텀이 있었다는 건데 꼭 스트레티지가 비트코인 매수를 중단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아닙니다. 그래도 좀 현금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주식 매각을 통해서 7억 4,800만 달러를 조달했고요. 현금 보유액이 이제 21억 9천만 달러까지 늘렸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기관의 이슈는 바로 연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연준이 굉장히 중요한 기사를 하나 냈어요. 자, 연준이 23년도에 무슨 짓을 했었죠? 은행에 있어서 암호화폐 활동 제한 가이드를 냈었죠. 자, 이걸 이번에 공식적으로 철회했습니다. 그동안 은행이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스테이블코인에서 뭐 암호화폐랑 엮이는 걸 사실상 못하게 막아놨었잖아요. 법으로 금지한 건 아니었지만 연준이 23년도에 이런 문서를 통해서 너네 이런 거 잘못하다가 우리가 큰일 날 수 있어, 문제될 수 있어 이렇게 신호를 줬습니다. 자, 그래서 은행들이 그동안 암호화폐 관련한 거래도 안 하고 보관도 안 하고 관련한 서비스도 거의 제한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연준이 그 가이드를 아예 철회했다는 거죠. 위험 관리만 제대로 한다면 너네 앞으로 좀 시작해도 돼 이런 뜻이고요. 이렇게만 된다면 이제 뭐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대형 은행들도 암호화폐 시장에 발벗고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가만히 있을 JP모건이 아니었죠. 자, 그동안 비트코인 욕하던 사람이 계산기는 제일 먼저 두들겨요. 자, JP모건이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부 내용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저희가 살펴보면 JP모건의 내부의 트레이딩 부서에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고요. 자, 여기에는 현물 거래뿐만이 아니라 파생 상품 그리고 선물 시장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공식적으로 그동안은 좀 보수적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암호화폐를 사라질 시장으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기관의 이슈는 바로 CFTC입니다. 자,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죠. 이 마이클 셀릭이라는 인물이 CFTC의 수장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자, 선물과 옵션, 파생 상품 시장을 관리하는 곳인데 비트코인 선물하시는 분들, 이 선물 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에요. 자, 마이클 셀릭이 이분이에요. 이렇게. 어색하게 웃고 있는 이분. 친암호화폐 성향이 강한 분인데 마이클 셀릭은 지금 시장이 예전과는 완전히 새로운 금융 환경이 열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취임하자마자 암호화폐 관련한 법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낼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미국을 글로벌 크립토 자본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들 거면 좀 빨리 만들어주세요. 그쵸? 자, 제 친구가 이번에 저한테 아주야 산타랠리 왔다라고 이 사진을 보내주더라고요. 산타 할아버지가 아래로 가고 있네요. 이건 루돌프가 잘못했을까요? 아니면 우리 산타 할아버지가 밤 운전이 이제 힘들어지신 걸까요? 제가 운전을 좀 잘하는데 대신 해드리고 싶어요. 그쵸? 루돌프, 너 운전 똑바로 안 하니?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세요.